네, 내년 1월 6일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김대중 재단 광주 전남 지부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활발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지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김대중 재단 최경주 이사님을 모시고 현재 김대중 재단 광주 전남 지부 설립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저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꽤 바쁘신데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 탄생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최근에 광주 전남 준비위원회도 발족하고 재단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설립 소식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이 내년 1월 6일입니다. 1월 예. 6일에 처음 해서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이제 작고하신 지가 금년으로 14년째입니다. 14년째 그동안에 좀 산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숙모 사업들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에 김대중 대통령 재단이 서울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다시 재구성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내년 1월 6일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네. 국내적인 각종의 그 행사와 국민들한테 전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광주 전남에서도 그런 어떤 일환으로서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계획들을 갖고 또 네.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사님. 예.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 또 행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다시 한번 예. 좀 상기해본다는, 기억한다는 차원에서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님의 또 정신계승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김대중 재단 광주 전남지부 이 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 한창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재단이고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기관입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생의 삶의 철학과 그다음에 국가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에 재임하실 때 예. 우리가 어려운 IMF, 남북 문제, 여러 가지 지역 간의 통합 문제 그렇죠. 이런 크나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런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도 철학 그리고 그분의 삶의 철학을 우리 현재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특히 정치권에 네. 이런 분들이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 지도 철학을 이양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우리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냐 이런 네. 일념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각종 국제적 어떤 행사들을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또 정치적인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 전 대통령께서는 또 누구보다도 시대 그렇습니다. 정신을 앞서서 읽는 그 힘, 통찰력이 남다르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좀 개인적인 일화가 있다면 기억나는 점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시대를 읽는 정신 그리고 통찰력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점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참 일화는 너무 많죠. 소개할 내용도 많습니다만은 그분의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라는 건 초지일관되게 예, 신라가 삼국통일 이래 1300년 이래 우리 민족이 분단된 역사는 참 일제의 어떤 이 일제 침략 이후에 강제적 분단의 원인이 민족 통일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때부터 이 민족의 대통합을 위한 부단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외교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예, 이 김대중 대통령의 민족에 대한 어떤 통합이나 철학이 지금 우리 현재적 시점에서 대단히 여러 가지 남북 문제나 또 국제 간의 어떤 문제 간에 이양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예. 또 그분의 그런 민족에 대한 어떤 통합의 철학 또 화해와 평화의 철학들이 정말 앞으로 다시금
김대중 대통령을 상기하면서 네. 우리 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 그러니까요. 그런 날이 좀 하루속히 오기를 좀 바라는 게 큽니다. 예. 저희들. 예. 뭐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이 정세도 그렇고 이른바 혼용 무도의 시대에 예.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이러한 정치 철학이랄까요, 예. 좀 예. 유민 정신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렇습니다. 예. 자, 최근에 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김대중 정신의 결단을 이어간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민주당을 보면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사님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시고 여당의 현재 모습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한일 관계 등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윤상현 의원님 말씀은 참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반면에 예, 김대중 대통령님의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분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최초 방문국이 일본이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의 그렇죠. 선언의 내용을 보면은 예,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서류로서 아주 다대한 우리 한국에 피해를 예. 준 거에 대해서 아주 통찰하게 아주 자기들은 반성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21세기를 끌어나가는데 한일 파트너십의 하나의 그 반성의 모토를 삼겠다. 예, 또 이렇게 또 그 선언문에 명기가 돼 있고 또한 아주 일본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일본 국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셨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일본의 하나의 침략이었던 전쟁과 그 피해를 줬던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거기서 말씀을 하셨고 예, 또한 거기에 한일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기하자 그런 어떤 명연설들을 하시면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박수와 또 나중에 기립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상기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의 결과와 김대중 대통령의 98년도 오부치 선언과 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을 감동을 시켜냈던 건 엄연한 차이가 많죠. 네. 그걸 비교한다는 건 좀 저로서는 어불성설이죠. 받아들이기 좀 힘든 예. 얘기입니다. 예. 우리 이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현재 국민의힘 여당의 한일 관계에 대한 행보에 대한 우려 섞인 그런 시선도 좀 그렇습니다. 함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뭐 등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한 괴로 본다. 글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동의를 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재단할 예.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예. 예. 네,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김대중 재단의 최경주 이사님과의 이슈판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 청취자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준비위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경주 이사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최 이사님도 응원하시고 김대중 재단 또 만드시는 분들의 모두의 또 응원의 그런 문자 메시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이제 내년 1월 100주년을 앞두고 준비위 차원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지금 고민을 거듭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100주년 행사. 글쎄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떤 뭐 내용들 너무 많죠. 그런데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하나의 좀 우리의 정치적 철학이나 아까 통치 철학의 기초는 화해와 용서와 또 통합의 정신에 있지 예. 않냐는 생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5번의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넘으시고 그 당신을 정말 살해하겠다 했던 기도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네. 또한 73년도 일본 동경 납치 사건 살해 미수 사건이죠. 그렇죠. 미수 사건에
6일 만에 동교동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이우락 씨였습니다. 이우락 씨가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뒤에 예. 보복이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아시고 측근을 보내서 이우락 씨한테 왜 나이 드셔가지고 미국 가려고 그러냐. 편하게 대한민국에 계신 게 낫지 않냐. 내가 당신들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우락 씨가 그 말씀을 듣고 미국 이민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화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한 역시 전두환 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최근에 이 한반도 정세와 한국, 미국, 일본 외교 약화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꽤 큰데, 자, 준비해서 내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국민 통합 그리고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국군을 좀 융성하게 만드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대중 재단은 예. 원칙적으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소에 네. 이 사상과 철학을 우리 후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좋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만은 글쎄요, 한미일 요즘 미국의 이제 중국의 평창 정책에 대응해서 반지역 접근 거부 전략 속에서 여러 점 한미 동맹 또 미일 동맹 또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 협력 문제 이런 문제로 좀 국제적 어떤 논란도 있고 내부적 우리 국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미일 이런 삼각의 관계 또 중국과의 충돌되는 이 관계에서 김대중 재단의 할 역할은 금년 하반기부터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넬슨 만델라 재단 또 빌리 브란트 재단 그리고 김대중 재단 3개 재단이 서울에서 대규모 이 평화와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지금 대규모 학술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주관하는 분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이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고 심장부인 민족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도 그런 행사를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좀 극복해내고 또 비전을 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사님 이건 뭐 하나의 높아심에서 이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만 앞서서도 김대중 재단은 정치적인 활동을 단호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또 오비일학이라 할까요? 내년 또 총선이 있어서 왜 이 시기에 물론 내년 1월에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좀 시기가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한 좀 오해가 있고 주변에서 그런 말씀도 간혹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역 정치인들이나 정치 또 지망생들이 많이 이 김대중 재단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력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약간 통제도 하고 김대중 재단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그런 일련의 분들이 좀 들어오신다면 그런 오해들이 또 증폭되니까 그걸 굉장히 좀 심사숙고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또 현실 정치에서 반영할 정말 유능하고 참신한 그런 정치적인 정치 신인을 발굴해서 또 우리나라 정치의 살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또 키워가는 것도 우리 김대중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목은 동의하십니까? 그건 저희들의 목적적인 당연한 목적입니다. 그런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제2의 제3의 김대중 DJ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재단이 또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재단을 통해서요.
지금 김대중 재단에 이제 구성하시는 이제 원로 정치인들을 보면 예전에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생활했던 분들 중심으로 원로단도 구성이 돼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께서 좀 우리 한국 그 정치사에서 쓴소리도 좀 때로는 하시고요. 뭐 이제 정치 활동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치 원로로서 좀 사회에 좀 따끔한 일침도 가하시고 그런 좀 활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에서 활동하시는 원로 우리 정치인 분들께서요. 예. 지금 재단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활동을 했던 분들 다 모셨습니다. 전체가 예.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거와 같이 그냥 구경하고 수수방가지는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최근에 작금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많은 신망을 받고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국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외교적인 뭐 또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목소리나 내실 거이고 네. 또 재단에서도 그런 정책적 방향을 예. 아주 여러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또 발표도 하고 그런 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최경주 이사님께서는 예. 개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인연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연이 좀 있죠. 예, 있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님을 야당 시절 때 참 저희들이 선생님하고 그때 참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1997년도 즉 평민당을 창당하실 때 제가 한번 불러서 찾아뵌 적이 있어요. 동묘동에. 그러시군요. 예. 그때 저희들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연장이 되면 안 된다. 예. 어떻든 간에 민주세력이 대동단결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셔가지고 정권을 정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재임 중이실 때 저도 한번 여러 사람과 같이도 뵌 적이 있고 또 퇴임 후에 몇 차례 뵀습니다마는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글쎄 이런 말씀하셔요. 퇴임 후에 그때 당시 당신도 굉장히 역사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았는데 반면에 나를 지지하는 호남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들이 내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가졌겠냐. 이것이 나한테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출마를 한 배경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야, 또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그 깊이에 또 예. 그 마음에 상당히 예. 좀 감동을 받으시지 그렇습니다.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사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김대중 정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정신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대중 정신이라면은 당신께서 수많은 어떤 고초와 정말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기본의 민주주의의 어떤 실현의 철학과 예. 그런 대원칙을 죽음 앞에서도 그분은 참 굴절되지 않고 좀 떳떳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참 충실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말씀이 자서전의 마지막 문장이 있다면은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그 마지막 문장의 말씀이 이분의 삶의 모든 철학에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예. 대통령은 역사, 국민 참 두 가지를 놓고 부단히 아주 살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우리나라에 남겨진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하지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대중 정신의 계승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진 빈첸쇼님께서는 와 우리 신자분이신데요. 저는 김대중과 민주당 사랑합니다라는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민주당 사랑해요라는 문자 감사합니다. 빵토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김대중 재단 출범에 참 많은 기대와 뭐랄까요 그 바람을 좀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자, 준비 이제 4월 달 다음 달 중으로 발기인 대회를 가지시고 창립 총회를 통해서 이제 광주, 전남 지부를 이제 각각 설립할 예정이신데 앞으로 좀 활동 계획 좀 남겨진 과제랄까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의 발기인 대회를 5월 7일로 김대중 센터에서 확정됐군요, 한국으로 날짜는요. 확정됐습니다. 예. 5월 7일로. 그리고 예. 6월 한 중순경쯤 예정됩니다만은 광주 전남 합동으로 해서 김대중 재단 창립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또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들을 전개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 시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김대중 재단에 좀 참여를 해 주셔야만 그러니까요. 힘의 동력이 좀 나올 네.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은 분들 그러면 자 말씀하신 김에 이 재단에 좀 참여하고 싶은 자발적인 참여랄까요?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 이 어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광주 전남에 이제 여러 많은 분야의 파트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시민사회, 제야, 그다음에 뭐 종교, 뭐 이런 단체들 이런 예. 단체에서 지금 광범하게 거기에 업무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떤 이 정책 사상이나 철학에 동의하신 분은 그 어느 누구 관계없이 예. 저희들이 이제 김대중 재단의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만은 예. 사무실의 모든 오프라인이나 이런 라인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렇군요. 공간적 요소는 좀 저희들이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뭐 김대중 재단의 홈페이지도 만들어질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예.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소통의 창구가 마련될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예. 자, 이제 서서히 인터뷰를 마칠 시간인데요. 이사님 끝으로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다시금 그 이 철학, 사상 또 화해와 용서 이런 크나큰 어떤 김대중 대통령님의 하나의 이점이 다시금 광주 전남에서 부활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런 지도 이념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평화의 하나의 축으로서 작동이 되기를 저희들은 아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민분들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 알겠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6월에 완전체 모습을 갖추게 된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의 광주 전남 지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이사님 모시고 네. 또 그동안에 진행됐던 왔던 이야기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대중 재단의 최경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